안녕하세요. 3D 프린팅을 위한 스케치업 소개 발표를 맡게 된 코알라 모먼트 최원영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이제 3D 프린터인 이제 로벅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공모전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델링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써야 됩니다. 이게 손으로 할 수 없고 도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D 프린팅이란 이제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로벅스 같은 경우에는 FDM 방식으로 이제 플라스틱 줄을 녹여서 층층이 쌓는 이제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방식은 다른 방식보다 좋은 점이, 이제 다른 방식은 그 재료들을 이제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FDM 방식은 모든 재료들을 이 모델을 만드는데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 낭비가 없으며, 그리고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쓰이는 3D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4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4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업, 3D 맥스, 라이노, 마야 같은 제품 등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업은 학습 용이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직관성도 높고, 하지만 작업 정밀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형태의 자유도도 낮지만 작업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효과도 좋습니다. 3D 맥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용이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정밀도나 속도에서 굉장히 높고, 라이노는 이제 작업 속도는 굉장히 느리지만 하지만 형태의 자유도나 작업 산출 효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마야 같은 경우도 이제 작업 속도나 그냥 학습 용이성은 낮지만 형태 자유도는 높습니다. 이 말은 이제 스케치업은 쉽게 배워서 이제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제 3D 맥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이고 렌더링,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범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라이노 같은 경우는 어떤 수식 같은 걸 사용해서 곡선을 만들거나 벡터 값을 사용해서 좀 더 유연한 곡선을 만들어서 어떤 것을 제품화해서 보여주기에 좋습니다. 마야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엔진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제 다른 3D 모델링과 달리 무리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스케치업을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배우기 쉽습니다. 다른 제품들보다도 학습 용이성이 5개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쓰이며 2D에서 3D로 나가는, 다들 미분 적분 배웠을 텐데요. 2D를 늘리면 3D가 됩니다. 3D를 줄이면 2D가 되고요. 그런 것처럼 굉장한 직관성을 잠시 후에 이제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작업 속도가 빠른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은 2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스케치업 메이크, 그리고 스케치업 프로가 있는데, 2개의 차이는, 프로에서는 조금 더 범용성이 뛰어나고 어떤 파일 확장자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저장하거나 할 때 더 많은 확장자들이 지원하고요. 대신에 메이크는 무료고 프로는 이제 유료입니다. 그래서 프로를 이제 많이 쓰이지만 저희 같이 이제 학생들 차원에서는 메이크를 써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험 및 설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케치업 메이크를 트게 되면 정보, 라이센스, 템플릿 등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템플릿이란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면 조경, 단순한 템플릿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만들 3D 프린터 모델링은 아래에 보면 목공이라고 있습니다. 목공 밀리미터를 사용해서 스케치업 사용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화면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2D에서 3D로 가게 됩니다. 제가 한 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뭘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뭘 책상이나 뭐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추천하고 싶은 거 말씀드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컵을 만들고 싶다. 물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물컵 밑면은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원을 만듭니다. 근데 원이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우리는 밑면을 오른쪽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경을 사용해서
반지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mm가 되면 이제 지름이 5cm인 바닥 밑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2D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면을 끌어올리게 되면 3D가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물컵은 이제 안쪽이 파져야 됩니다. 파지지 않으면 물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을 그리고 다시 끌어내립니다. 물컵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더 확장하고 싶다. 이제 컵 모양이 되었지만 이건 단순히 원통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배열을 통해서 늘리게 되면 실제 종이컵과 같은 물통 모양이 됩니다. 이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림자 같은 것을 사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었다, 공모전 같은 데서 이런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렌더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 네, 복잡한 것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든 만들 수 있습니다. 속이 빈 구요. 어? 속이 빈 구. 속이 빈 구 같은 거 빼고요. 그러면 제가 한 게 예제로 그럼 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만드는 거는 적절한 이제 그 치수가 없으므로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집 밑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올리면 그림자는 잠시 지우겠습니다. 올리면 집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제 집 형태에서 선을 그립니다. 직선을 그립니다. 선을 그리고 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 윗면이 되려면 이렇게 밀면 사라집니다. 밀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안쪽에 내부에 이제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밀기 끌기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내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문도 만들어야 되니까 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리고 다시 밀어서 밀면 다음과 같이 약간 형태가 다르게 보이게 이제 색깔이 나타나면 놓게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는 수치를 재면서 해야 됩니다. 네,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이 만들어지고 이 안쪽에서 내부에서도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책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되면 탁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각형을 그리고 다시 밀기 끌기로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이제 노트북을 만들겠다. 그럼 노트북 모양을 다음과 같이 렌더링을 합니다.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 밀고 그리고 윗면을 선택을 하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 이제 아이콘을 눌러서 뒤쪽으로 하면 눕혀진 노트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범위 확대 축소를 위해 하면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로 노트북과 책상에 있는 집을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3D 프린팅을 할 것이냐? 이것을 파일에 가서 export STL이라는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이제 외부로 이렇게 만든 파일을 3D 프린트로 뽑을 수 있도록 STL 파일로 이제 나가게 뽑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바탕화면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first stl. 그리고 우리가 로벅스를 사용하니까 로벅스에서 사용하는 로벅스 프로그램을 켜보겠습니다. 오토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오토메이커는 현재 동아리방 컴퓨터에도 깔려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프린터가 나와야 되는데 프린터 없이 생략해서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타이틀 옵션이 나오고 밑에 보면 모델 추가가 있습니다. 모델 추가라는 눌러서 아까 익스포트 했던 STL 파일을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데스크탑에서 first STL 오픈을 누르게 되면 이게 모델 사이즈가 크면 축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90% 턴을 하면 옆으로 기울어지게 되고요. 아까 모델링 했던 그 파일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엎드리다라는 설정을 사용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한 면을 바닥에 이제 붙여서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이렇게 뽑게 되면 위에 상층부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D 프린터가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라가는 모래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가운데가 뚫려 있는 모래성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옆면을 모래성으로 만들고 이걸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게 되면 층층이 쌓아 올리기 때문에 전혀 흐트러짐 없이 잘 뽑힐 수 있다는 것을 감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뽑다 보면. 그래서 이제 설정하기 누르면 다음과 같이 여러 설정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굵게 보이는 것이 0.8mm 노즐로 하는 거고 밑에가 0.3mm와 0.8mm 같이 하는 거고 제일 밑이 0.3mm를 사용해서 가장 정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정밀하게 하면 총 8시간이나 걸리게 되고 가장 두껍게 하면 1시간 21분이 걸리는 것과 같이 굉장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는 큰 것을 뽑을 때는 최대한 0.8mm 사용해서 뽑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포트 소재가 있는데요. 아까 같이 떠 있는 경우에는 서포트 소재라는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로벅스 프로그램에서 서포트를 만들게 되어 이제 3D 프린팅 할 때 무너지지 않고 프린터 하게 됩니다. 라프트의 경우에는 이제 밑면이 굉장히 정밀해야 하는 경우에 밑면을 조금 더 쌓아 올려서 기울어지지 않게 뽑는 기능이 있고요. 그 브링 같은 경우에는 그 ABS나 PLA 방식이 있는데요. ABS, PLA 방식에 따라 수축률을 이제 차이를 감안해서 수축이 되더라도 조금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최적의 밀도는 말 그대로 최적의 밀도인데요. 대부분 20에서 40% 안쪽에 하시면 되고요. 크게면 크게 할수록 서구 채우게 되니까 더 무거워지게 되고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잘 설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크를 누르게 되면 3D 프린팅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과 설명을 보시게 됐는데요. 이걸 통해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각자 컴퓨터에서 혹은 동아리 컴퓨터에서 스케치, 메이크를 설치하고 모델링을 해보시고요. 3D 프린팅으로 이제 프린터를 해보시면 됩니다. 각자가. 주의사항은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5cm가 넘어가면 굉장히 커지고 무겁고 실패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요 작게 해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후 6시까지 저에게 동아리 방에서 검사하면 됩니다. 그 전에 미리 놔두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검사를 해보고 제가 점수를 매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낭비해도 됩니까? 재료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항 있으면 무조건 반드시 저에게 물어보고 하시도록 바랍니다. 녹이지 말고 고장내지 말고요. 고장내면 최소 한 달은 못 써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뭐 자유롭게 뭐 톱니 같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 자기 이름이 박힌 뭐 쇠고리를 만들어도 되고요.
그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